여러분, 안녕하세요. HT 타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재미 중국인 커뮤니티를 덮치고 있는 별표 미증유의 폭풍 별표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 정책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중국인들이 목숨을 걸고 잡으려 했던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사실상의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퇴거 명령을 무시한 이민자들에게 총액 16억 달러, 약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벌금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 충격이 지금 차이나타운의 영세 상인들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한 사례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처한 절망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뉴욕의 한 중식당에서 접시를 닦던 남성에게 갑자기 180만 달러, 약 27억 원, 나는 천문학적인 청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그의 변호인 에드워드 쿠치아는 기가 막히다는 듯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중국인 노동자에게 20억 원이 넘는 돈을 내라니요. 이것은 징수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커뮤니티에 대한 협박장입니다. 쿠치아 변호사에게는 비슷한 통지서를 받은 중국인 의뢰인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벌금, 소송, 신용 파탄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불법 체류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빚을 져가며 미국행을 택한 이들에게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처벌입니다. 여기에 아이러니한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CBP1 앱을 통해 자발적으로 귀국하면 $1,000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만 달러를 미립국 알선업자, 일명 스네이크 헤드에게 지불하고 정글을 넘어온 그들에게 $1,000를 받고 돌아가라는 말은 너무나 잔인한 농담일 뿐입니다. 차기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지명된 크리스티 놈은 냉혹하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다시는 올 수 없다. 그러나 고향을 등지고 퇴로를 차단한 채 넌 탈출 해온 중국인들에게 돌아갈 곳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미국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중국계 변호사들은 이 정책을 병량 공격, 식량 보급을 끊어 적을 고립시키는 전술이라고 분석합니다. 정부도 돈을 받아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벼랑 끝까지 몰아세워 스스로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압박에 더해 IC, 이민세관 단속국의 빈간 사냥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로스앤젤레스 주변에서만 5,000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명단에는 많은 중국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중에는 동포를 먹잇감으로 삼는 악질적인 중국인 범죄 조직이 적발되어 커뮤니티의 깊은 어둠을 들이우기도 했습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진아라고 불리는 중국인 여성 홍진의 체포입니다. 그녀는 중국과 한국에서 여성들을 속여 데려와 전미 29개 주에 걸친 거대한 매춘 네트워크에 빠뜨렸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홍진 일당은 위챗, 별표를 이용해 동포 여성들을 가축처럼 관리했습니다. 그녀들은 일명 성산업의 나는 시스템 속에서 상품처럼 전미각지로 배송되었습니다. 마사지 숍에서 고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마른 덫이었습니다. 이국 땅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여권마저 빼앗긴 중국인 여성들. 그녀들을 착취한 것은 다름 아닌 동포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바인의 고급 주택가, 홍진은 그곳에서 호화롭게 생활하며 전미의 여성들을 원격으로 조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루 14시간씩 일했지만 수입의 대부분을 집세와 식비 명목으로 갈취당했습니다. 그녀들은 중국인 커뮤니티가 낳은 재물이었습니다. 한 공범자는 때리는 것도, 강간하는 것도 비즈니스의 일부다라고 진술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동포를 먹잇감으로 삼는 차이나타운의 가장 추악한 일면이 드러난 것입니다.
범죄자들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온 일반 중국인 이민자들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벌어진 일제 단속. 목격자 자오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나가신 아버지가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공포가 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단지 법적 지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오랫동안 이 도시의 경제를 떠받쳐온 사람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 네오 씨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단속은 중국인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언제 누가 잡혀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뉴욕은 그야말로 진원지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중국인 체포자가 전년 대비 4배나 급증했습니다. 위챗 단체 대화방에서는 매일 누가 잡혀갔다. 보석금은 어떻게 마련하냐는 비통한 소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비극의 상징이 오스위고에서 25년간 레스토랑 증퐁을 운영해온 점주 호안 씨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으며 성실하게 납세해온 그조차도 6월 16일 영주권 수속 도중 체포되었습니다. 1993년에 오래된 입국 기록을 문제 삼아 그를 가족과 가게로부터 떼어놓은 것입니다. 캠든의 차이나 문점주 장 씨, 56세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에 도미하여 30년 넘게 피땀 흘려 일해 겨우 장만 4가게. 그러나 7월 2일, 아이스는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남겨진 아내와 딸은 가게 문을 닫고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문화에서 체포는 수치로 여겨져 도움을 청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홍콩 카페의 전 점주 유정양 씨도 은퇴 직후 체포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정기 신고를 하러 간다며 배웅했지만 그것이 마지막 작별이 되었습니다. 30년의 근면 성실한 삶도 트럼프 정권의 무관용 정책 앞에서는 무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남미의 정글을 뚫고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오는 새로운 중국인 이민자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낙원이 아닌 착취의 지옥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생가브리엘 밸리에 도착한 이들은 신분증이 없다는 약점 때문에 가혹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SNS에서 확산된 한 영상이 그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석사 학위를 가진 엘리트, 나오천의 고백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뒷골목에서 접시를 닦는 그는 시급 $12의 현실 앞에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고학력. 여기서는 휴지 조각입니다. 나는 그저 불법 노동자일 뿐입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중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절대로 미국에 오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는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10년 전이라면 추천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지옥입니다. 하지만 왜 그들은 이곳이 지옥인 줄 알면서도 미국을 향하는 걸까요? 그 근처에는 중국 공산당, CCP의 숨막히는 압정과 절망적인 사회 상황이 있습니다. 시진핑 정권하의 경제 실책, 끝이 보이지 않는 감시 사회, 자유의 박탈. 많은 중국인에게 지금의 중국은 희망의 무덤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탈출, 하는 것은 미국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공산당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정글에서 죽는 것조차 두렵지 않을 만큼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잔인하게도 강제 송환되어 중국으로 돌아가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조국을 버린 배신자라는 신문과 사회적 제재뿐입니다. 앞에는 트럼프의 장벽이, 뒤에는 공산당의 총구가 겨누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역사의 톱니바퀴 사이에 끼어 으스러지기 직전입니다. 탈출구는 완전히 막히고 있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우체국에서 일어난 사건은 지역 사회를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짐을 붙이려던 중국인 남성이 창고에서 갑자기 구속된 것입니다. 그가 제시한 것은 불법 체류자를 위한 AB60 운전면허증이었습니다.
우체국 직원은 연방 공무원으로서 이를 아이스에 신고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체국에 가지 마라. 공항 근처에도 가지 마라. 위챗에서는 지금 이런 경고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바로 아이어스, 국세청의 배신입니다. 지금까지 세금을 내면 정보는 보호받는다고 믿고 ITIN, 납세자 번호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700만 명의 이민자들. 2025년 8월, 그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아이스가 그들의 주소와 명단을 아이스에 넘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선량한 시민이 되고자 했던 중국인들의 선의가 오히려 그들을 옥죄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상세 주소 목록을 확보한 아이스는 곧 차이나타운의 각 가정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바다를 건넌 중국인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자유의 여신상이 아니라 강제 송환이라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